예, 저희가 이 시간들 통해서 모두가 한숨 쉴 때 그래도 희망을 보면서 투자 전략 짜드렸고 또 상승장에서는 저희가 또 냉철하게 시장 분석하면서 그 다음 장들을 미리 준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 또 다음 장 준비하면서 앞으로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론 파월 의장의 증언 덕분에 좀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슬슬도 아니죠, 사실. 이제 하반기 들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나 마지막 불꽃이라는 단어도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비유 갖고 계세요? 네, 좀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예. 좀 녹록치 않은 투자 환경이 앞으로도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향후 5년 정도는 사실 좀 이렇게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환경이 좋진 않을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경제만 놓고 본다고 하면 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성장 활력이 많이 떨어질 걸로 좀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동안 이제 미국 경제의 성장의 주축으로 작용했던 이 감세 효과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저 효과로 인해서 예년만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 이제 이게 성장 활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중국과의 어떤 통상 마찰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동안은 장기적인 어떤 소모전 양상이었지 이게 실제적으로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의 이 중국과의 통상 마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높아질 걸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중국 수입품에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미국의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 보통 경기가 좋은 사이클 하에서는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서 그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여력도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제조업계들의 이익 압박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미국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이 관세 부과에 따른 어떤 원가 상승을 버티고는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 비용이 증가하고 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미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증시 측면에서 놓고 말씀을 드려도 이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통상 마찰을 하더라도 증시는 오히려 올라갔던 부분들이 예. 성장세가 괜찮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조차도 중국처럼 하락 압력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있었던 증시의 흐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아마 앞으로 전개되는 미국 증시의 어떤 경제 전망이나 증시 흐름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참 지표 상황들도 계속 봐야겠지만 중간에 잠깐 얘기 나왔었던 그 미중 무역 전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도 있지만 그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거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예전부터 없었던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 미국이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그때부터 사실은 미국은 다른 나라와 무역 분쟁을 하고 있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작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그걸 잘 캐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컨셉을 잘 잡고 중국을 압박을 해서 결국에는 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층들이 결집된 부분들 분명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인 득실에 따라서 좀 움직인 부분들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적 공생관계 결국 중국과 같은 어떤 저가의 공산품을 생산해주는 국가가 있어야 성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도 어떤 그 잡음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예.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본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향을 받을 만한 국내 산업군들이 커질 거다. 근데 또 정치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에게 들어보면 전망, 그러니까 언제까지 길게 끌고 갈 건지 이건 또 약간 결도 다르기도 한데 연구원님께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세요? 아마 아베 총리도 결국에는 정치적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국을 지금 약간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래 갈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증시를 놓고 봤을 때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일 뿐이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수 중에 이제 그 CDS가 있습니다. 이 국가별로. 근데 지금 현재 한일과 분쟁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결국 국내 증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좀 심리적인 측면이 크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결국 최근 연준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시의 하반 경직성은 상당히 높아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이제 코스피 밴드를 한 1,850에서 2,150포인트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마 삼성전자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일본 이슈가 아니더라도 사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은 분기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일본 이슈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어떤 이익 자체가 좀 바뀌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이 이슈 이후에도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는 좀 계속 안 좋아지는 그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현재 무역 분쟁과 관련된 세 나라의 이야기들 해봤고요. 그래도 좀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둘기 쪽으로 그러면 계속 갈 것 같긴 한데 예전만큼 기대감은 약간 떨어졌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스탠스는 좀 연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비둘기적 스탠스를 계속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미국 경제가 올해 정점을 지나고 나면 향후 5년 동안 경기 후퇴, 경기 예. 침체 국면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파급력이 큰 건 사실 금리 인하 카드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3분기 한 번, 4분기 한 번, 그리고 내년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 카드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유념해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거만큼 이 유동성 효과가 크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드리긴 하지만 이제 막 미국 경제가 경기 둔화 초입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금리 인하 카드를 적극적으로 써버리면 경기 침체 들어가고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그런 또 문제점이 네.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연준의 금리 수준이 이제 2% 초반 중반 정도 되는데 사실 미국은 0에서 0.25% 아주 저금리를 경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금리는 사실 높은 수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일시적으로 좀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올해 3분기 나타날 수는 있지만 제한적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경제 분위기가 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가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 좋게 보면 유동성 공급인데 안 좋게 보면 버블이 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건 아직 너무 이른 시나리오인가요? 버블이 끼기에는 일단 경기 사이클상 그 회복에서 이제 정점으로 가는 사이클 하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가 통용이 되는 건 맞는 얘기인데 네. 어차피 지금 다운 사이클 하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유동성 효과는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연준의 금리 인하 효과는 경기 둔화 속도를 좀 늦추거나 아니면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핀 효과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약간 애매해지는 게 하반기에 그러면 투자 스탠스를 어느 쪽으로 좀 더 비중을 줘야 될까? 그래도 위험 자산일까 아니면 안전 자산으로 비중을 더 넓혀야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일시적인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위험 자산 가격들이 좀 올라갈 여건이긴 해요. 하죠. 3분기 때. 근데 저는 이제 좀 스위칭을 해야 된다.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자체를 스위칭하는 계기로 마련을 해야 된다. 이제 이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전체로 놓고 본다고 해도 사실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수요가 필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이제 투자 시기 모형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현 사이클이 캐시 국면에 진입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얘기는 과거에 캐시 국면에 들어간 경기 사이클 하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보상적 성격을 갖춘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가 많이 높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연준이 금리나 카드를 쓰게 된다고 하면 시장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채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물 자산 그리고 이제 채권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유망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실 시장이 안 좋아서 뭔가 좋은 투자처를 이제 말씀드리면 좋은데 네. 사실 그런 투자처를 발굴하기가 좀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세 가지 키워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하나는 인버스. 작년에는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마저 호황이 막바지 다다르기 때문에 결국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위험을 해지하는 차원에서 인버스 전략을 좀 취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주요국들이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인프라 카드가 대표적인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경기 부양 의지가 가장 큰 행정부인데 아직까지 했던 공약 중에 지키지 못한 공약이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얘기를 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은 인도인데요. 결국 청선을 통해서 인도 총리가 연임을 했습니다. 결국 모디노믹스의 어떤 정책 연속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결국 그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 2024년도까지 100조 루피, 하나로 따지면 1,700조 원 되는 금액 가까이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에 대한 성장 기대가 상당히 높아질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예. 인버스 그리고 이제 인프라 또 인디아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버스와 인도와 인프라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인버스에 대해서 네. 방송에서 전문가가 먼저 말을 꺼내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긴 네.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래서 이야기는 항상 어떤 채팅창이나 인터넷 게시판 네. 통해서 먼저 네. 나오긴 네. 하는데 저도 며칠 전에 그러면 인버스를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데 또 얘기를 해주셔서 앞으로의 그러면 약간 하락장과 함께 네네. 금에 대해서도 매력은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네, 보시는 거겠네요. 네. 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사실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지는 사이클 하에서는 사실 금 가격이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경기 정점 지나고 경기 후퇴기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원자재 쪽에서는 금 수요가 늘어나는 게 맞고요. 특히 최근에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고를 좀 높이고 있는 부분들도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권 쪽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국공채 그리고 이제 증시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필수 소비재 쪽으로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식의 모형이란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참 간만에 시장 오르는데 너무 또 처지는 얘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또 다음 흐름, 다음 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반기 전망과 전략 짜 드렸으니까요. 방금 나왔었던 특히 세 가지 키워드들 좀 기억에 잘 남겨두셨다가 투자 전략에도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